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프랑스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시대 이후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치 친형제처럼 가까워졌던 절친 사이죠. 이강인 선수 역시 음바페를 따라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재회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한국 팬들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10살부터 성장하면서 유소년 선수 시절 발렌시아에 있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영입 제안을 받았던 바 있죠. 스페인 문화, 스페인 언어, 스페인 리그까지 익숙한 선수이고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일찌감치 그 재능을 인정했던 선수라는 인연도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는 조금 주춤했던 시절도 있지만 마요르카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솔로골을 넣기도 했고 또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날카로운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긴 적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아예 없는 허황된 기대감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올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는 토니 크루스 선수의 은퇴 선언에 이어 루카 모드리치는 1년 계약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황혼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 2년 후에는 최소한 은퇴가 유력하다는 점에 있어서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 최전방 공격수로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에 대해 음바페 선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강인 선수가 그만한 실력을 인정받는다면 한국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최초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쿠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맺었던 바가 있지만 라리가 1군 스쿼드에 들지 못한 채 임대를 전전하다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에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시아 선수로서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가 된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바페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오피셜 소식과 그 뒷이야기 그와 더불어 현재 스페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한준TV가 단독으로 인터뷰해서 확보한 최신 정보를 통해 한국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의 상황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한국 시간으로 6월 4일 새벽,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6월 3일 저녁에 음바페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직 음바페 선수가 프랑스 대표 선수로 이제 유로 2024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음바페 선수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입단식을 한다거나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짤막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선수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 요 잠깐의 영상과 더불어 음바페 선수의 이전 파리와 프랑스 대표 시절의 활약상을 모은 영상을 소개하면서 웰컴 음바페라는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구단 공지사항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 클럽 대 풋볼과 킬리안 음바페가 앞으로 5년간의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소개했어요. 즉 2024년부터 앞으로 2029년 여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1998년생인 음바페 선수가 이제 20대 중반이 됐는데 30대 초반까지 자신의 전성기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는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역대 12번째 갈락티코 영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처음 이 갈락티코 정책을 펴면서 영입한 선수가 라이벌인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루이스 피구였죠. 이 피구 선수의 영입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혀왔던 지네딘 지단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혔던 호나우두까지 영입했고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아이콘 스타인 베이컴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갈락티코 시절에도 마이클 오원이 추가적인 이제 갈락티코 멤버로 합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한 채 페레스 회장 체제가 무너졌다가 라몬 칼데론 회장 체제에서 조금 실리주의적인 축구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 카펠로 감독과 함께 해냈던 라리가 우승이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별다른 영감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한 우승, 화끈한 우승, 전 세계 축구계의 그 황홀감을 선사하는 우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또 한 번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선거에 나와서 재선에 성공했고 그와 동시에 호날두, 카카, 벤제마, 사비 알론소를 동시에 영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호날두 선수는 즉각적으로 이제 활약을 했지만 카카 선수는 조금은 고전을 하다가 결국엔 실패했고 벤제마 선수 역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포텐이 폭발을 하면서 또 본인의 갈락티코로서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그 뒤에는 또 BBC 트리오를 구축한 호날두, 베일, 벤제마로 이어지는 이 가레스 베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갈락티코로 합류를 했었고요. 갈락티코가 이 오원 선수가 조금 아쉬웠고 카카 선수가 완전히 실패였다면 가장 큰 실패는 이제 첼시
첼시에서 또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에덴 아자르일 겁니다. 아자르가 실패하면서 더욱더 이제 갈락티코 정책이 조금은 폐기되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부상의 우려가 있는 선수, 폼이 저하될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젊은 유망주, 젊은 미래 스타를 영입하자는 형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거액을 투자해서 영입한 최근의 갈락티코가 주드 벨링엄인데, 사실 주드 벨링엄은 지금 이 갈락티코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적료는 그 급이긴 하지만 입단하기 직전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까지 평가를 받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합류한 음바페는 갈락티코 중에 갈락티코, 정말 갈락티코 정책의 기존의 이제 처음의 출발점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합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정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음바페 선수의 영입이 공식 발표되자 몇몇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또 환영 인사까지 남겼습니다. 브라질 대표 수비수인 에데르 밀리탄 같은 경우도 음바페 환영에 함께 1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자라고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남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바페 선수가 오게 되면서 자신의 주전 입지에 또한 경쟁 구도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 호드리그 고에스 역시 굉장히 이제 눈에 하트 뿅뿅이 나오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올리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 에두아르 카마빈가 역시 음바페 선수와 함께 손을 마주 잡는 프랑스 대표팀 시절의 사진을 올리면서 환영을 표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레전드인 이케르 카시아스 역시 음바페 세계 최고의 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언제든 좋은 일은 늦은 게 없다. 뭐 사실 더 일찍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왔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함께 1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가자. 또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이제 우승을 이뤄내고 또 음바페 선수의 입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또 36개 팀으로 개편한 새로운 체제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이라든지 또 내년 여름에 있을 새로운 체제 32개 팀으로 정말 화려하게 펼쳐질 클럽 월드컵 우승 등 노릴 수 있는 정말 메이저 타이틀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바페 선수가 아직 만 25세인 채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기 때문에 토니 크로스 34살 선수가 은퇴하면서 음바페가 합류한 것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의 평균 연령이 더욱더 낮아지는 결과 26세까지 낮아졌어요. 벨링엄이 20살, 카마빈가가 21살, 물론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있는 카르바할, 리디거 같은 32, 31살의 선수들도 있지만 맨디가 여전히 28살이고 밀리탕도 26살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점점 젊고 강한 팀으로 변모하고 있다. 갈락티코 3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바페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어린 시절 음바페 선수가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호날두 선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호날두 선수의 포스터와 각종 사진을 자신의 방에 도배해놨던 음바페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레알 마드리드 훈련복을 입고 레알 마드리드에 방문해서 뭐 테스트도 받기도 했고 호날두를 직접 만났던 적도 있거든요. 이러한 또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호날두 선수 역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보고 흥분할 때가 됐다. 할라 마드리드 남기면서 마드리드에 와서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너의 능력을 보고 싶다. 환영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바페 본인도 이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 방문했었던 때 사진과 호날두 선수와 함께했던 사진을 직접 이제 원본 고화질 버전으로 올리면서 내 꿈이 이뤄졌다. 정말 행복하다. 내가 내 꿈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내겠다. 응원에 감사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뭐 레알 마드리드 최고 연봉 수준의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는 세후 7천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게 되는 연봉은 세후 기준으로는 1,500만 유로입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깎은 건 아니고요. 이제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도 있지만 또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내부의 자체 셀러리캡 규정도 있고 또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해서 삭감된 연봉, 본인이 깎은 연봉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FA 선수로 왔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이 1억 유로이고 이 1억 유로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 1,500만 유로의 기본 연봉에 2천만 유로가 추가된다. 즉 세후 3,500만 유로로 파리 생제르맹 시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후 연봉 기준으로는 반 정도를 삭감하게 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연봉만 세후 7천만이었지 추가적인 뭐 로얄티 보너스라든지 또 초상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레알 마드리드가 통상적으로는 선수 개인에게 초상권을 5대5만큼을 이제 주진 않았던 그런 기존의 방침이 있는데, 음바페 선수에게는 80%의 초상권 권리를 지급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된 음바페 선수의 프로모션과 광고의 수익을 또 배분하는 형태가 되니까 아마도 이제 현재 2천만 유로 정도의 광고 수입을 또 음바페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의 이제 프로모션과 상업적 스폰서십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해진 파리 생제르맹보다 떨어진 이제 수익을 이 스폰서십 수익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파리에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보다는 많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포기한 것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힐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야망을 생각하는 은바페의 한창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거절할 부분이겠지만 더 큰 연봉과 더 큰 수익을 제시했지만 마다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바페가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포진으로 어떤 구성으로 경기를 펼칠지 또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4-4-2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완성되어 있던 전술에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최근에 윙투톱으로 뛰어왔었잖아요. 그 호드리구의 자리에 은바페가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죠. 이미 사실 모드리치 선수는 후반에 투입되어서 노련미를 과시하는 좀 이제 경기를 매듭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토니 크로스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비니시우스 은바페 투톱에 벨링엄이 공미 자리를 맡는 기존 유형에다가 카마빈가와 발베르데가 이제는 이제 추아메니와 함께 3미들로서 벨링엄의 뒤를 받치는 형태고요. 현재 스쿼드 기준의 포백 라인은 맨디, 류디거, 밀리탕, 카르바할이 주전으로 뛰고 쿠르투아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드리구 선수 역시 최근에 워낙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 호드리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4-3-3을 쓸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드필더 한 명을 좀 빼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은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쓰고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구, 3미들로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메짤라 위치에 서야 하고 이제 원볼란치 자리를 카마빈가가 뛰냐 추아메니가 뛰냐인데 여기서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쓸 때 추아메니가 나오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뛸 때는 카마빈가가 뛸 수 있다. 물론 카마빈가도 수비력이나 압박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피지컬적인 수비에 있어서 추아메니를 선택할지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백 라인의 변화는 굳이 없고 4-4-2, 4-3-3을 혼용하면서 쓸 것 같은데 이미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단 상황에 따라서 특히 지난 시즌에 9번 전문 공격수를 이제 주전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을 3명의 공격수로 스위칭 시키면서 기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은바페 선수가 이제 피지컬도 있고 운동 능력과 속도와 결정력도 굉장히 좋은 은바페가 왔기 때문에 공격진이 더욱더 강력해졌다.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또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까지 더블을 달성했던 그때보다 당연히 전력은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죠. 은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등번호 7번을 달았고 또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10번을 달고 활약해 왔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현재 7번의 주인공이 비니시우스이고 또 10번의 주인공은 루카 모드리치이기 때문에 은바페 선수는 현재 비어있는 등번호 9번을 달고 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바페 선수도 10번 등번호를 일단 선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루카 모드리치가 현재 1년 계약만 연장을 했어요. 그 뒤에도 뭘 건져야 한다면 연장 계약을 하겠지만 루카 모드리치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10번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은바페가 이제 바꾸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자신의 상징이었던 등번호 7번을 레알 마드리드의 영원한 주장인 라울이 이제 달고 있었기 때문에 입단 첫 시즌에 9번을 달고 뛰었었거든요. 호나우두 역시 9번이 상징인 선수인데 그때 팀 내에 9번을 달고 있던 모리엔테스가 있었다 보니까 그 등번호를 뺏을 수가 없다 보니까 11번을 달고 뛰었던 바가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은바페 역시 그런 그 계보를 잇는 약간 그런 상황도 펼쳐졌어요. 9번을 달고 일단 뛰고 그 뒤에 10번을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디애슬레틱의 최신 컬럼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카 모드리치가 떠나고 은바페가 등번호 10번을 이어받게 되면 등번호의 이동뿐만 아니라 현재 미드필드 라인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돼요. 세바요스라든지 귓레르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해왔던 미드필드 라인의 마에스트로, 창의성, 경기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방향성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보였어요. 사실 마케팅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젊고 또 경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적료가 그리 높지 않은 선수를 원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적료를 많이 쓸 수는 있지만 쓴다면 어린 선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했던 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구단 간의 차이와 위상과 전력과 모든 것들이 이제 벌어졌느냐. 이 요소에 있어서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포츠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자인 보르아 가르시아의 이제 연구 내용을 이 디애슬레틱에서 소개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 무엇보다 호날두와 메시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의 대응이 1차적으로 달랐다. 바르셀로나는 어떻게든지 메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너무나 많은 연봉과 또 보너스를 지급하다가 재정이 힘들어졌어요. 물론 코로나19가 터질지 몰랐겠지만 그 상황이 터지면서 힘들어졌단 말이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본인의 세금 좀 더 부담해주길 바랬던 요청을 구단이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서 그럼 매각을 하자. 앞으로 이제 가치를 이제 새로운 스타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돈을 좀 회수하고 그
돈으로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호날두를 1억 유로에 팔았고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미 재정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졌죠. 레알 마드리드는 2018년에 호날두를 유벤투스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굳이 무리해서 지키다가 은퇴한다거나 혹은 뭐 이적료 없이 뭐 다른 변방의 리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비가 알사드로 갔죠. 이니에스타가 비셀고베로 갔죠. 부스케츠가 인터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적료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를 매각한 것뿐만 아니라 카세미로 역시 아직 절정이었긴 했지만 맨유에 7천만 유로로 팔았었고 또 그 외에 바란도 적절한 돈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어린 선수들로 대체할 수 있는, 당장은 조금 이제 검증되지 않았고 이 선수들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잠깐을 희생하면서 미래를 위해 영입을 한 거예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카마빈가, 추아메니, 벨링엄을 영입하면서 적절한 연봉, 적절한 이제 이적료만 쓰고 데려왔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경기장 건설 자금을 쓰면서도 재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핵심 베테랑인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나 수비수 다비드 알라바 그리고 수비수 안토니오 리디거는 FA거나 굉장히 헐값에 데려오면서 이적료 지출을 하지 않고 다른 경쟁팀들의 재정에 도움 주지 않으면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입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건데요. 과거에 이제 페레스 회장은 갈락티코 1기 당시에 지단부터 베컴까지 정말 비싸게 많은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 이후 최근에 이제 기조는 에덴 아자르와 루카 요비치의 실패 이후, 그때는 솔직히 좀 실패를 했죠. 그 실패 이후 뼈저린 교훈을 얻고 이제는 나이든 스타를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기조로 바꾼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또 안첼로티 감독이 지난해 여름에 해리 케인 영입을 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벤제마의 공백을 케인으로 메워달라, 그때 1억 유로를 좀 써달라라고 했지만 1억 유로를 쓴다면 페레스 회장은 이미 활동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은 케인이 아니라 10살 더 어린 벨링엄에게 투자하겠다, 이 결정이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안첼로티 감독도 여기에 반발하지 않고 적절히 잘 활용을 해줬고요. 또 호셀루라는 백업 공격수를 50만 유로의 저렴한 임대료로 데려왔고 대신 튀르키예의 유망주인 아르다 귤레를 2천만 유로에 데려오면서 만약 이 선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이 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풋볼 벤치마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를 썼던 금액 중에 비중 55%가 21세 이하 선수였다. 그리고 총 7억 5,500만 유로 중에 이제 4억 1,500만 유로를 유망주에게 투자했다는 점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와는 다른 형태로 가면서 훨씬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바페 선수의 영입은 이적료 없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단에 연봉만 지출이 되는 것이고 연봉도 무리한 수준이 아니고 뭐 1억 유로의 보너스를 주긴 하지만 일시금으로 다른 팀에 이적료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할부로서 사실상 그 연봉 보너스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또한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구단 가치, 선수단 가치를 더욱더 증액시켜주고 이를 통한 스폰서십 창출과 각종 투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은바페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세대 교체 속에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 이스코 등 많은 기존의 고액 연봉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어린 선수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팀들 중에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5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8개 팀 중에 7번째 비율이니까 정말 다른 팀들보다 훨씬 이 인건비의 비중이 팀 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적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팀을 운영해갈 가능성이 크다, 갈락티코 정책을 펼치면서도 2023-2024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 유럽의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또 내기도 했고 또 가장 또 지출과 부채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또한 소시오 구단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클럽 회원들이 주주로서 활동하는 구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쫓아온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스페인 현지 활동 에이전트, 한국 출신으로서 이제 피에트로 전이라는 에이전트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현재 이제 활발하게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현재 우고 드로의 에이전트와 스페인 내에서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많은 스페인 내에 뭐 스폰서십이라든지 뭐 선수 이적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전 유럽을 걸쳐서 많은 선수의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페르난도 토레스가 얼마 전에 쌍용차에 이제 토레스 광고를 찍었고 이게 유럽 전역에 나가고 있는데 그 딜도 이분이 하셨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또 크고 작은 스페인 내 한국 선수나 아시아 선수의 이적뿐 아니라 실제 유럽 선수의 이적까지도 이제 맡아서 일을 보고 있고, 최근에 지로나에서 아르템 도우비크라는 라리가 득점왕이 이제 나왔잖아요. 새로운 득점왕이 나왔는데 이 선수를 또 대리했던 또 이력도 있는, 나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제 그럼 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아시아 선수를 좀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 한국 선수가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특히 이제 음바페 선수가 워낙 이강인 선수와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를 따라서 내년 내지 내후년에는 좀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고 성장을 한다면 갈 수 있지 않느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내용 전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이 그대로 이제 피에트로 에이전트가 해줬던 답변 내용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앞으로 5년 동안 크는 것을 봐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지금 뭐 당장 여름에는 옮길 일도 없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력, 지금의 이제 퀄리티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이제 다른 유럽 빅클럽들이 실력이 조금 괜찮으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도 아시아 마케팅을 통해 데려올 수 있지만 아시아 마케팅의 요인만으로 선수를 데려오는 팀은 절대 아니다. 물론 다른 빅클럽도 그 점은 마찬가지이긴 한데 더더욱 이런 면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클럽 내부 자체가 아시아 마케팅 외에도 워낙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 마케팅의 이유로 선수를 데려올 생각이 없다. 사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대한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를 정말 영입하고자 했다면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게 2018-19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그 시즌과 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포텐을 굉장히 터뜨렸던 한창의 손흥민 선수의 때에 레알 마드리드가 실제로 관심을 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과의 2021년 여름 재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에 대안이 온다면 그렇다면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난 토트넘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실제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사실 레비 회장이 뭐 기본 협상 시작액을 1억 유로로 설정한 가운데 맨유든 맨시티든 레알 마드리드는 그 정도 금액은 조금 이제 무리다. 그 정도를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아예 오퍼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돈이 부족해서 데려오지 못한 건 아니다. 결국에는 재정적 측면에서 아시아 마케팅을 고려해서 데려올 정도의 생각이 없었다. 순수히 실력만 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실력만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데려올 생각까지 했다라는 점은 레알 마드리드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아시아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 선수 쿠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했지만 1군 계약이 아니었고 2군 계약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쿠보 선수가 프리시즌 같은 경우만 함께 하다가 안 쓴 이유는 쿠보가 실력도 뭐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도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로 간 이후 마요르카시라도 잘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왔을 때 제대로 활약을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와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우려를 이제 생각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 돈 좀 벌려고 선수 영입했다가 실패했네. 이런 브랜드를 흔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 확실하게 뛰어난 선수,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볼 팀이라는 게 레알 마드리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애초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추진되지 않을 거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하고 있고 또 지난 마요르카 시절에도 굉장히 잘했다. 다만 이제 리그왕에서의 활약은 라리가보다는 이제 내부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고 스페인 라리가 시절에도 잘한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최상위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어리니까 앞으로 그 갭을 채우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평가는 선수를 평가할 때는 국적 없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라서 못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처럼 절대적인 기량이 있다라면 영입을 할 수 있다. 국적과 관계없이 데려올 수 있다. 외국인 쿼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려올 수 있다. 다만 그게 애매하다면 이적료도 맞아야 되고 또 외국인 쿼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이제 스페인에 오래 체류를 하더라도 이중 국적으로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이나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몇 년 살면은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게 되니까 그 뒤에 또 새로운 비유럽 쿼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선수는 그게 안 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뭐 경기력이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한 10% 2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던 것인데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은 갈락티코 정책까지 폐기한 상태에서 이런 마케팅적 이유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다만 라리가 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원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바르셀로나도 일본 기업인 라쿠텐과도 이제 스폰서십을 맺었던 바가 있고 이 피에트로 에이전트도 바르셀로나와도 이제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언젠가 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쿠보든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든 아시아 선수를 계약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갑자기 재정적으로 현금이 확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의 이유로 그런 수익적인 면을 통해서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한국 선수가 입단하려면 일단 손흥민 선수만큼의 경기력과 실적을 유럽 내에서 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아시아의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강인 선수가 아직은 손흥민 선수만큼의 레벨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그 레벨에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 은바페 선수와의 인연까지 통해서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과거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실력적인 면에서 한국 선수 누가 있느냐는 얘기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으로 인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좀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가려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지만 이게 이제 잠깐의 흔들림이었다, 내 실력을 다시 한번 바이에른 뮌헨에서 입증을 해낸다면 그래야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오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이유도 없고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선수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김민재 선수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로 가기가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정 문제나 뭐 클럽의 브랜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나 뭐 다른 아시아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에 가기는 어려운데, 뭐 하나의 기대는 바로 그거죠. 뭐 이강인 선수든 아니면 이제 막 피어오르고 있는 유망주인 배준호 선수든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만큼 경기하고 손흥민 선수만큼 실력을 보여주고 개인적인 실적을 남긴다면, 그렇다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갈 수 있다. 정말 손흥민 선수가 하필 그 코로나 시기가 이제 있었던 것도 아쉽고 또 여러모로 실력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 뭐 경기력 외적인 이유로 레알 마드리드에 가지 못한 것은 본인의 꿈의 팀이기도 했고 또 호날두 선수를 뭐 은바페처럼 우상으로 삼았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인데요. 과연 앞으로 또 한국에 어떤 유로파 선수들이 등장하고 활약하고 언젠가는 한국인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 한준TV와 함께 축구계의 최신 뉴스와 소식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